아니요, 일반 등기면 될 것 같아요. 네. 11월은 신춘문예 마감이 있는 달입니다. 생애 처음 신춘문예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내 단편 소설을 쓰고 지우고 다듬고 다듬었어요. 그저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 뿐인데 잔잔바리 스트레스에 지친 보통의 직장인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동아일보를 구독했거든요. 저는 산만한 편이지만 약간의 활자 중독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봤어요. 당시에 동아일보는 석간이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퇴근한 아빠가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읽었죠. 한글과 한자가 병행 표기된 신문을 제법 읽어댔지만 기억에 남는 신문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난 뉴스들은 다 망각되었으나 어느 새해 읽은 신춘문예 당선작은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작가가 누군지도 몰라요. 신문에 인쇄되었기에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작가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했던 어린이였죠.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는 줄거리는 어느 한 남자가 외국어 대학에서 몰래 도강을 해요. 그 어떤 학생들보다 이 도강하는 남자가 외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남자가 도강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켰어요.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무튼 화장실로 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언어 장애자였던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숨어 힘겹게 소리를 내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던 것 같아요. 읽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언어화되지 못한 라는 소리가 마치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신문에 실린 단편 소설이 어린이 명작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제 단편을 동아일보에 보내기로 결정했죠. 동아일보가 메이저급의 신문사라서 전국에 필력 좋은 작가님들이 모일 것 같아 크게 수상의 기대는 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떨어져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신춘문예의 첫 기억은 동아일보거든요. 그리고 신춘문예에 떨어져도 내년 6월쯤에 교보문고 단편 공모전이 있어요. 2편을 내야 하더라고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완결작을 하나 확보한 셈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간 들여 써보려고요. 머릿속에 구상하는 스토리 소재는 웹툰 웹소설 창작자와 별점 테러입니다. 이번에 네임드도 없는 무명인 제가 별점 테러를 크게 경험한 바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문학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창작자는 제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고픈 욕구가 있어요. 타인이 후한 평가를 해줘도 제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서 내글 구려병에 자주 걸려요.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이건 아니야 하고 부수잖아요. 근데 정말 못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눈에는 별 차이 없는 것도 부순단 말이죠. 제 맘에 안 들면 떨이세일 가격으로 팔면 되는데 아깝게 느껴지죠.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이런 도공 같은 성향이 있을 거예요. 도공이 흙을 고르고 정성 들여 빚고 고열의 가마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그 모든 시간과 물질을 한순간에 와장창 부순단 말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마음의 흡족함이 쉬이 오지 않아요. 글 쓰는 사람들 대부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 스스로의 평가도 모진데 웹소설은 공개된 플랫폼으로 나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야 겨우 주목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단편은 취급도 안 해요. 서적 권수로 3권 정도 써야 하죠.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웹소설도 하나의 장르로서 부상했지만 극히 일부분인 웹소설 작가는 돈 많이 번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대 그런 부분만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몇몇 플랫폼에서는 별점 제도를 아예 없앴는데 메이저급 플랫폼에서는 별점 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네가 알아서 해. 너 말고도 글 쓰겠다는 사람 많아. 이런 소모적인 취급을 받는 느낌? 대부분의 현대인 모두가 아파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이전 종이서적 중심의 시장에서는 소설가들이 혼자서 글 쓰고 완결된 후에야 제 돈 주고 작가의 책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다면 오늘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뒤섞인 세상의 웹소설가는 매일 자신을 쪼아대는 건 여전한데 완결이 나기도 전에 매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 사람들이 순수한 독자도 있지만 음의 세력도 있어요. 장단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 글 읽는 독자님이 있으니까 완결까지 작업하게 되더라고요.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관종의
힘이 글을 쓰게 했죠. 유튜브도 구독자 100명이 넘어서 잠만 자던 닌겐이 성실함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별점은 소비자 평가로 삼을 수 있는 제일 편한 지표임은 분명해요. 음식점 평가는 소비자 정보가 드러나기라도 하지, 커피값도 못 버는 초보 작가의 멘탈을 부수는 걸 업으로 삼는 요괴들이 넘쳐나는 이 웹소설과 웹툰판은 창작자에게 안전판이 없어요. 자살 기도를 한 작가도 많고 실제로 자살한 작가도 있다 하고, 저는 집단이 가하는 폭력이 정말 유치하고 싫은데요. 특히나 정신이 미숙한 시기에 또래가 뭉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은 뉴스에 언급되지만 이런 작가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이슈가 되지 않고 조용히 업계에서 안타까워하다가 묻히는 거죠. 저의 첫 웹소설 이깟연애에 별점 테러하는 애들은 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정서 불안이 와요. 이런 쪼잔한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내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사는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이름도 모르는 정신줄 놓은 빙씨에게 매일 수저로 이마를 한 대씩 맞는 그 기분, 어디서 브리핑하기도 힘든 사건이죠. 오래전에 본 숟가락 살인마라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요. 그때는 웃으면서 봤는데 지금은 못 볼 것 같아요. 실제로 저런 방식의 고문법이 실존한대요. 잠도 안 재우고 계속해서 약한 충격을 머리에 주는 고문법으로 3시간 정도면 사람 하나 미쳐버리는 건 금방이래요. 실은 사실 그 자체의 팩트로 전달하는 것보다 공감을 형성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전하는 것이 파급력이 커요. 사람은 내 고통과 타인의 고통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한시라도 빨리 이 수많은 가난한 무명 작가와 작가 지망생들이 조금이라도 맘 편히 글 쓰는 환경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봐요 우리.